안녕하세요. 송영세무사입니다. 3월이 되면 법인 회사들은 법인세 신고하냐고 꽤 바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법인 회사들은 법인세 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대부분 세무사 같은 세무 대리인한테 의뢰를 하죠. 근데 3월달 들어와가지고 그 법인세 신고를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법인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세무 대리인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은 이제 1인 법인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무실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세를 법인이 신고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택스 들어가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간편 신고하고 파일 변환 신고, 그리고 이제 세무대리인 의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1, 2번은 이제 스스로 셀프로 가능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무대리인에 의뢰하는 거니까 요건 차치하고, 그래서 이제 법인의 대표님이 셀프로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 두 가지죠. 간편 신고 방법을 택하느냐, 아니면 파일 변환 신고를 택하느냐, 요거거든요. 간편 신고는 매출이 없어가지고요, 무실적이어가지고 뭐 별다르게 신고 사항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제 그 경우에는 몇 장의 신고 서식으로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 파일 변환 신고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홈택스에 업로드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회계 프로그램이 여기 세무대리인들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그 홈택스에서 이 무료로 요 법인세만 신고할 수 있게 이 회계 프로그램을 제공은 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셀프로 법인세 신고만은, 그러니까 다른 소득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뭐 부가치세, 그다음에 원천세, 이런 것들은 스스로 신고를 하시는 거를 뭐 괜찮게 생각은 하는데, 법인세만큼은 셀프로 신고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회계도 종합소득세에서 뭐 간편장부 이런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한 현금 출납장 정도의 회계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식부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거에 기반한 장부가 작성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대체대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서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식부기를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장부를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복식부기의 이제 차변 대변의 개념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항목을 뽑아내서 결국에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까지 만드실 줄 알아야 법인세 셀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복식부기하고 회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시작하면 이건 뭐 몇 시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거는 셀프로 신고하실 때, 그러니까 뭐 간편 신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세무조정의 개념하고, 그리고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무조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세무조정은 그 회계하고 그리고 세법하고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뭐 접대비 한도 초과처럼, 그러니까 뭐 접대비의 사용을 좀 줄이려는 정책적 목적, 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돼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무 조정이 필요한데, 법인세 신고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정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량 유지비가 뭐 1,500만 원인데 그 조건에 따라서 더 인정을 하냐, 아니면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도 세무조정 사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체료나 벌가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비용에는 들어가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빼주는 것도 세무조정이고요. 그리고 뭐 자산이 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얼마까지 인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 세무조정으로 빼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에 대한 개념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회계나 세무조정의 개념과 방법을 알고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서식을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법인세 신고할 때는 서식을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 같은 이제 불이익이
리스크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법인세 신고할 때 주주 변동 사항이 있다 그러면 주식 등 변동 사항 명세서라는 요런 서식을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깜빡하고 제출을 안 하면 주식 수량에 해당하는 액면가액의 1%예요. 가산세가. 뭐 1% 얼마 안 되지 않냐 하겠지만 되게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큰 회사인데 외형은 작아도 자본금이 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10억인데 매출액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10억에 1%예요. 그러니까 꽤 크죠. 그래서 이런 서식에 미제출하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하기가 사실 법인세 신고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불이익도 꽤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신고를 일단 앞에서 얘기했던 간편 신고가 아닌 이상은 셀프로 신고하는 거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뭐 여하튼 간에 방법은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요 간편 신고하고 파일 변환 신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홈택스에 보시면 여기 법인세 신고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간편 신고하고 파일 변환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파일 변환 신고는 이제 개인이 직접 하는 경우하고 세무대리인이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편 신고는 이제 셀프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홈택스에서 법인세 신고하는 방법은 요 간편 신고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